홈 레코딩 마이크, 초보자 마이크. 마이크 살 때 이렇게 검색 많이들 하시죠? 근데 문제는 다 좋다고만 하니까 진짜 좋은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건 그냥 비싸거나 남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크 고르는 기준과 실제로 제가 사용 중인 마이크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 고를 때 스펙부터 보는데요. 사실 홈 레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가 아니라 방입니다. 마이크는 소리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공간까지 같이 녹음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마이크라도 방음 잘 된 공간에서 녹음하면 스튜디오 느낌이 나고 일반 방에서 녹음하면 울리고 멀게 들립니다. 이 차이는 마이크 성능 차이가 아니라 공간 반사음 차이예요. 우리가 듣는 소리의 대부분은 직접음과 벽에서 튕겨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이 정리 안 돼 있으면 비싼 마이크일수록 오히려 단점이 드러나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녹음하려는 방에서 컴퓨터 펜 소리가 들리는지, 문 밖 차 소리가 들어오는지, 손뼉 쳤을 때 짝 하고 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마이크는 그 소리도 같이 녹음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완벽하지 않다면 무조건 비싼 컨덴서 마이크가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소음을 덜 받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컨덴서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환경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걸 먼저 알고 가면 좋습니다. 방음이나 흡음 세팅이 고민되신 분들은 제가 팝필터랑 리플렉션 필터 정리해둔 영상도 카드로 띄워둘 테니까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환경이 정해졌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래서 뭘 녹음할 건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용도입니다. 같은 마이크라도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서 녹음하려고 하나요? 홈 레코딩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팟캐스트처럼 완벽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녹음한다면 오히려 정답은 다이나믹 마이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입 가까운 소리는 크게 받고 주변 소음은 덜 받아서 방음이 부족해도 내 목소리만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공연용 마이크들이 대부분 다이나믹인 거예요. 환경이 완벽하지 않을수록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곡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데모 만들고 아이디어 녹음하고 가이드 보컬 보내는 상황. 이 단계에서는 사실 장비에 큰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빠르게 기록하는 거니까요. 다만 가이드 보컬은 음정이나 감정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문용 컨덴서 마이크가 가장 균형이 좋습니다. 이제 단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녹음 그대로 발매까지 간다. 이 경우에는 마이크 기준도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믹싱, 마스터링, 플랫폼 업로드 과정을 거치면서 녹음 퀄리티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보통 이 단계부터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마이크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보정해도 무너지지 않는 소리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음악 녹음은 소리를 얼마나 예쁘게 담느냐의 문제고 라이브나 콘텐츠는 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만드는 게 작품인지 전달인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같은 용도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 목소리와 마이크의 궁합인데요. 세 번째 기준은 내 목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초보자일수록 거의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는 소리를 그대로 담는 장비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장비에 가깝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마이크는 EQ가 이미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같은 마이크를 써도 사람마다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고음이 많은 목소리가 고음 강조 마이크를 만나면 소리가 날카롭고 피곤해지고 저음이 많은 목소리가 저음이 강한 마이크를 만나면 소리가 뭉개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이크가 아니라 목소리와 마이크의 궁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 좋다던데 하고 구매했는데 그 리뷰한 목소리랑 내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마이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마이크였던 거죠.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캐릭터 강한 마이크를 고르지 말고 플랫하고 정직한 마이크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밝은지 두꺼운지 비음이 있는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마이크의 역할은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의 기준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생겨야 나중에 장비를 바꿀 때도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입문 단계에서는 특정 색깔이 강한 마이크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표준적인 성향의 마이크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야기인데요. 사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돈 여유가 충분하다면 좋은 마이크부터 사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홈레코딩 입문자는 마이크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는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녹음을 하려면 최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XLR 케이블, 마이크 스탠드, 팝필터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거는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 시스템 전체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마이크의 예산을 거의 다 써버리고 나머지 장비를 최소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결과물이 더 안 좋아져요. 녹음 퀄리티는 한 장비가 아니라 전체 밸런스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첫 마이크는 끝판왕 장비가 아니라 내 사운드의 기준점을 만드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음악을 계속 하게 되면 장비는 언젠가 바꾸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세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입문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기준이 됩니다. 다른 마이크 리뷰를 볼 때도 이건 내가 쓰던 마이크보다 밝구나, 점이 더 두껍구나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환경, 용도, 목소리, 예산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입문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AT2020입니다. 이 마이크가 특별한 이유는 최고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표준적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마이크 리뷰를 보면 비교 기준으로 거의 항상 등장하는 마이크가 AT2020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장비를 볼 때도 이건 AT2020보다 밝다, 점이 더 많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마이크로서 역할이 명확해요. AT2020은 특정 대역이 과하게 튀지 않고 맑고 깨끗한 성향이라 목소리를 과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 녹음했을 때 와 엄청 화려하다 느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 믹싱하고 방향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요한 부분, 가격 대비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도 필요하고 다른 장비도 같이 사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 하나에 모든 예산을 쓰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AT2020은 전체 시스템 밸런스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음악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데 그때 부담 없이 정리하기도 좋아요. 첫 장비로 리스크가 낮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컨덴서 마이크라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팬텀 파워가 필요하고 주변 소음도 비교적 잘 잡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환경 세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이크가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아요. 정리하면 AT2020은 가장 좋은 마이크라기보다 가장 좋은 출발점에 가까운 마이크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만 기억하셔도 마이크 선택에서 크게 실패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영상에서 설명한 AT2020은 제가 확인한 최저가 링크를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음악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